안녕하세요. 머니고치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첫 번째 경험담에 이어 바로 두 번째 경험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교로 임관 후 제가 배정받은 병과학교 초군반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군반 생활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하버드는 무리고 서울대는 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만 하였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지질이 안 하던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내 인생은 군인으로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뭘 모를 때라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하하하. 초군반에서의 시간은 체력적인 단련보다는 주로 정신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부대 배치를 받고 나서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무시가 덜하겠죠. 물론 체력적인 것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만 체력적인 것은 금방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게으르지만 않는다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종 전술적인 지식과 장비의 사용 요령 등을 익혔다 할지라도 부대 배치를 받고 난 이후에는 배웠던 지식이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부대마다 환경이 다르고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며 부대원들 간의 팀워크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부대 배치 받고 나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대 배치 받고 나서 새로 배우게 되는 것이 더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병과학교에서 배운 것만을 고집하면 바보가 되기 쉽상입니다. 이유는 그 교육은 본인이 받은 것이지 다른 전우들은 배우지 못한 것들이니까요. 그럼 왜 병과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대에서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해 적응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딜 가서라도 적응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기본 지식이 방대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게 적용하다 보면 노하우를 좀 더 빨리 깨닫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FM대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융통성, 즉 센스를 갖고 있는 게 사회생활이든 군생활이든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FM대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 집념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었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치도 없고 지시 받은 것은 요령 없이 무조건 해야 하며 눈치도 없었으니 하하하. 부하들이 절 얼마나 싫어했을지 이해가 갑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초군반 시절에는 과목별로 이론평가도 보고 실습평가도 보고 체력검정도 봅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군 생활 중 가장 편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것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도 나오고요. 공부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초군반이 특이점은 지휘실습이란 것을 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생활하게 될 부대를 가서 선임 소대장, 즉 선배 장교에게 인수인계도 받고 자신의 중대장, 부하 부사관 및 병사들까지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앞설 겁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부사관, 병사들에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걱정이 앞서죠. 쉽게 말씀드리면 격식 차린 대화를 하면 됩니다. 지식인이니까요. 예를 들어 나보다 연륜이 높은 부사관들에게는 홍길동 원사, 중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김갑돌 상사, 오늘 평가 미흡한 병사들 재평가는 내일 합시다. 등으로 말입니다.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계급이 높아도 자신을 존중해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법입니다. 그래야 전후에도 더욱 생기겠죠. 약 2주일간의 지휘 실습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약간의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보통 좋은 사람들만 보고 좋은 경험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휘 실습 기간에 인접부대 중대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잘 몰랐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지휘 실습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막 온 3만 촉광 소위 햇병아리들에게 심각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군인과 민간인의 차이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민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군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이 되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모른다고 하여 군인들을 무시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정말 문제를 깨닫지 못했거나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지휘 실습을 마치고 난 후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소대와 환경을 보고 나면 많은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 생각도 안 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소대장 역할을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대장 역할의 핵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하들과 함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겁니다. 덤으로 자신의 임무가 적을 죽여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각오까지 하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 부가적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초군반을 수료하고 지휘 실습했던 부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휘 실습했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부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보직, 즉 역할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익힌 전문 지식과는 전혀 무관한 보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부대에서 새로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소대장이 되어 부대에 가면 몸으로 하는 업무보다 컴퓨터로 하는 업무가 더 많을 겁니다. 부대마다 사정이 달라 소대장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제가 소대장일 땐 각종 교육훈련 계획 작성부터 평가 결과 입력, 병사들 병영생활 기록부, 상급 부대에서 파악하는 현황들 같은 행정 업무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대에 가게 되면 자신의 소대를 대상으로 상급 부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나 자신이 잘못하면 상급 부대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 또는 자신이 이끄는 소대 때문에 상급 부대가 난처해지면 소대장으로서의 위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대원들과 가장 중요한 것부터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파악하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소대는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겁니다. 플러스로 인성과 성품까지 더해 할 땐 하고 쉴 땐 쉬면서 현명하기까지 한 소대장이라면 소대원들의 존경까지 쟁취하여 본인 또한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생활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공감되는 말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가장 좋은 상급자는 게으르면서 현명한 사람이고 가장 나쁜 상급자는 부지런하면서 멍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간이죠. 지피지기를 잘하여 어떤 상급자가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전 가장 나쁜 상급자였습니다. 하하하.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능력은 없이 열심히만 했던 나에게 나쁜 마음은 없는 것이 통했는지 절 좋게 봐주신 상급자들 덕분에 대위까지는 할 수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저 혼자 참군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상명하복이라는 마인드만 앞세워 상급자, 상급 부대에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냈습니다. 전 소대장 시절 병과 특성상 산속에서 1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소대장 시절 휴가는 1번, 외박은 3번 했던 것 같네요. 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바보죠. 하하하. 그 누구도 휴가나 외박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고요. 근데 웃긴 건 전 밖에서 잘 놀 줄도 몰랐기에 그냥 산속에 있는 게 더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못 놀았는지 잠깐 얘기하면 외박 1번은 토요일 아침에 나가서 컴활 실기시험 공부를 위해 PC방에서 밤샘을 하고 일요일에 시험 보고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대장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죠. 하하하. 그런데 그 시험 불합격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인터넷이 안 돼 공부는 PC방에서 한 게 다였거든요. 지금은 부대 어디든 CCTV가 있어서 감시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족해서 전 밤만 되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소대원들에게 라면을 끓여 가져가서 별 보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충 지내면 되고 중요한 시기는 각종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소대 전술훈련 평가, 전투력 측정 평가, 중대 전술훈련 평가 등인데 쉽게 말하면 소대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소대원들을 얼마나 잘 훈련시켰는지 평가받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소대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좋은 중대장을 만나면 중대장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해야 되는 것은 괜히 무리하게 평가를 받다 다치거나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고 나면 도루묵이니 명심하기 바랍니다. 군대에서는 각 보직마다 해야 되는 필수 기간이 있습니다. 소대장은 12개월입니다. 보직마다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군 정책에 따라 조금씩 바뀌니 알아보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성실히 소대장의 역할을 13개월 하면서 상명하복의 자세로 임하다 보니 군대에서는 중책이라고 볼 수 있는 전속부관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전속부관이라는 직책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해도 됩니다. 사랑합니다.